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사실 모멘텀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FOMC 위원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요. 또 PC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예정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소비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한 주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분위기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19% S&P 500 지수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36%, 다우지수만이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WTI가 4.7% 급등을 보였는데 천연가스도 급 반등세로 돌아서서 금요일 하루 만에 무려 4.6%가 폭등했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겨냥한 공습에 박차를 가한 점도 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4.6% 지속적인 상승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고요. 금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는 온스당 2,600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써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비컷을 단행하면서 금의 투자 매력이 커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상품이죠. 그렇다 보니 금리 인하 시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시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UBS에서는 내년 초, 내년 중반 온스당 2,700달러 돌파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시티에서는 내년 중반 3,00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큰 이슈가 됐었던 퀄컴 그리고 인텔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퀄컴이 인텔 인수를 타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인텔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면 92조 1,800 규모였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카더라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무근인 상황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확정이 될 거라면 큰 산은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심에는 반독점 조사를 다시 한번 받게 될 거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고요. 만약에 퀄컴이 이 거래 성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된다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텔의 사업 영역 부문을 매각 추진할 거다라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퀄컴 주가 금요일에 2.8% 하락했습니다. 네, 전체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M7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괜찮았다. 테슬라도 좀 함께 쉬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섹터 안에서 종목들도 보면요. 초록불이 들어온 섹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도 들어오는 종목들 혼조가 많이 보였습니다. M7 종목부터 한 가지씩 좀 확인을 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7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엔비디아 주가 1%대 하락, 그리고 퀄컴도 2%. 반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양한 자구책들 발표하기도 했고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관련해서는 누구 하나, 어느 회사에서도 하나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셔야겠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를 비롯한 종목들 좀 쉬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85%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 0.29% 하락, 그리고 구글과 메타는 상승세 보였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0.9%까지 올랐고 그동안 상승세 보였던 테슬라의 주가는 좀 쉬어갔죠. 반면 GM과 포드는 엇갈렸는데요. GM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는 지난주 저희가 CEO 교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새롭게 부임한 스포츠맨이라고 불리는 그 CEO의 등판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떠한 변화가 나이키에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주가는 7% 가까이 올랐고요. 최근 흐름 좋은 여행 관련한 종목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부킹홀딩스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펩시
폴리나 타겟 등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월마트의 주가 1.3% 올랐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코스트코의 주가도 0.69% 상승, P&G,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 함께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70 초반대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 관련한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고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좀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랄릴리는 주말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존슨앤존슨, 에브비, 머크 등의 종목들도 약한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금융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버크셔 회의에서 그 보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계 그 CEO의 지분 매각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그렇게 부침이 크지는 않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비주 0.96% 하락이고요. 금융주 안에서도 혼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JP모건, 웰스파고는 올랐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의 종목은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ASM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매도 보고서를 냈었던 모건 스탠리가 주말 사이에 이번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쪽으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낮췄는데요. 925유로에서 800유로까지 낮추면서 주가의 부침을 좀 겪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디램과 그리고 인텔의 부진, 중국 수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불확실성이 조정의 배경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3.9% 하락한 $795에서 ASML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폭등한 기업 가져와 봤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인데요. 미국 역사상으로 최악의 원전 사고라고 불리는 이 쓰리마일 섬의 원전 중에 하나가 재가동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에 폐쇄가 됐었던 쓰리마일 섬 원전 1호기 이제 2028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콘스텔 에너지레이션과 2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원전에서 생산이 되는 에너지를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22% 폭등하면서 $254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키 살펴볼게요. 정말 실적에 먹구름이 제대로 껴있는 나이키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존 도나오 현재 CEO는 다음 달 13일에 사임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날인 14일부터 엘리엇 힐 CEO가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키에서만 32년을 근무한 나이키맨이라고 하는데 은퇴 직전까지 나이키 조던 브랜드의 모든 마케팅을 담당을 해왔다고 하죠. 이 조던은 또 이 나이키 안에서의 굉장히 큰 그 매출 창출을 했던 부분이어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CEO 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발표 직후에 시간외에서 8% 올랐고요. 정규장에서 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보노디스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 출시가 되죠. 지난 20일에는 신규 비만 치료제 몬루나반트에 대한 임상 이상 초기 단계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체중 감소를 보였다고 하는데 부작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관 부작용도 보였다라고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우려를 안고 갔던 하루였습니다. 5% 하락하면서 $127에서 노보노디스크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열어볼까요? 연준에서 날아온 비둘기다. 지난주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소 비둘기적인 이러한 연준의 행보들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포인트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힘을 더한 건 이 연준의 2인자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였습니다. 연준 내 매파적 인물로 유명한 그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윌러 의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B컷을 지지한 배경에 관해 인플레이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나는 큰 폭의 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찬성했다며 나는 하방으로도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는 앞으로도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를 자처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며 보다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례회의에서도 25bp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증시 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입뉴스 오늘도 한 가지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볼까요? 화성 갈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스타쉽 화성 탐사 5차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 임무는 4년 내에 시작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과연 그래서 이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게 실현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요, X 게시글을 통해 향후 2년 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이런 스타쉽을 이용한 화성 탐사 임무를 5차례 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인 임무가 안전하게 완료가 되면 유인 임무는 4년 내에 시작될 것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유인 임무는 2년 정도 더 연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머스크의 원대한 목표가 있죠. 정말 이뤄지게 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한입뉴스는 해리스 후보의 정책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곧 새 정책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이 미국인의 재산 축적 지원 관련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합주의 표심도 이러한 정책 발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요, 이번 주 피츠버그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국인들이 부를 쌓는 것을 돕고 기업들이 이를 지원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이를 통해서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한입뉴스는 보조금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돈 낭비다. 로슈 회장의 발언입니다. 미국과 유럽 정부에서의 정부 보조금의 정책에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경제를 위해서 이 자국의 제조업 관련한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로슈는 이 공정한 경쟁 왜곡과 역효과 정책이다라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슈의 회장 셰버린 슈반이요, 최근 미국과 유럽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금 확대 정책을 두고 돈 낭비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슈반은 상하이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서구 국가들이 경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고 또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내는 점을 문제를 삼으며 이런 지원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에 나섰는데요.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서는 이제 중국 관련한 부품이 커넥티드 카나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탑재되어 있으면 절대 미국 내로 수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중국 때리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향후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입뉴스는 투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열어볼까요? 과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지 아폴로, 인텔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다라고 하죠. 최대 50억 달러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퀄컴의 인텔 인수 보도 이후에 또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들 인텔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인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50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딜이 확정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또 투자 규모가 변경되거나 협상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퀄컴이 인텔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 관련한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뉴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퀄컴의 이 인텔 인수 관련한 추진 내용인데요. 사실 퀄컴이나 인텔 양쪽에서는 모두 이 추진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퀄컴 쪽에서 이렇게 쓱 나온 내부 소식통에 의해서 나온 소식인 것 같은데 진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자세한 소식도 머니네버 슬립에서 준비해 봤는데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표 팹리스 기업인 퀄컴이요.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거래는 이제 막 논의 단계에 들어갔으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퀄컴과 인텔이 M&A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 두 기업은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퀄컴은 인텔의 일부 사업부나 자산을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퀄컴과 인텔의 M&A는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모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한 퀄컴과 인텔은 AI 붐에도 불구하고요. 엔비디아에 가려져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2인자로서 또 M&A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인텔 같은 경우에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자구책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투자 제한이나 또 인수 제한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인텔의 M&A 제안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인텔의 기업 가치가 조금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1년 동안 인텔의 주가는 무려 36% 하락했습니다. 인텔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는 186위로 크게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섹터에서의 순위는 15위인데요. 이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또 램 리서치보다도 뒤처지는 순위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은 칩 설계와 또 제조 두 부문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퀄컴 등 팹리스 기업에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들도 이 자신들만의 칩을 스스로 설계하면서 인텔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야심찬 신사업인 파운드리 역시도 기술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 영역의 1위와 2위인 TSMC와 또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지만 현재로서는 성과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인텔은요, 이 파운드리 사업을 떼어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텔은 실적 발표 당시 광범위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힌 바도 있었죠. 종합해보면 이 퀄컴은 M&A를 통해서 인텔의 오랜 설계 능력을 흡수함과 동시에 파운드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텔은 퀄컴이라는 새로운 주주의 지원을 통해서 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온 가운데 퀄컴과 인텔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퀄컴의 주가는 현지 시간 20일 1.87% 하락하면서 168.92달러의 장을 마감했고요. 이날 인텔의 주가는 3.31% 오르면서 21.84달러의 정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어진 한입뉴스는 나이키 소식입니다. 얼마 전 CEO의 교체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장에서는 CEO가 바뀌었다고 나이키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기업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CEO가 교체되는 등의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 투자자들은 이런 시점에서 바이 더 딥, 즉 저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렇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이런 오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런 기회들을 노리게 되실 것 같은데 네.
현재 나이키가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키의 주가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1년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부진이 길어지자 나이키는 CEO를 전격 교체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19일 나이키는요, 엘리엇 힐을 기존 존 도나우를 대체할 새로운 CEO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나이키의 주가도 즉각 튀어오르면서 살짝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게 나이키에 대한 투자의 유의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당장은 또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겠다라는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이 더 딥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의 반대로 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CNBC에 따르면요. UBS의 제이솔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은 이미 힘을 잃고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솔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78달러로 20일 종가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제이솔은 CEO 교체라는 촉매제는 과거가 되었다며 이제 시장의 초점은 나이키의 펀더멘털과 또 10월 1일 실적 발표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펀더멘털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나이키의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투자 심리가 결국에는 더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덧붙인 거죠. 번스타인의 의견도 여기에 더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번스타인의 아니샤 셔먼 애널리스트는 느린 디자인 프로세스를 더 민첩하게 하고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을 이해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를 복원하고 또 오래된 제품을 정리하는 등 여전히 나이키 입장에서는 변화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지적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이 올바른 리더가 책임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은 느리고 꾸준한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앞선 의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스타벅스 CEO의 교체, 그러니까 치폴레 CEO가 스타벅스의 CEO로 부임을 했을 때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고요. 그 CEO가 발표하는 청사진에 대해서는 과연 스타벅스를 얼마나 다시 정상화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나이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시장의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그런데 좀 올랐죠? 네, 나이키의 주가는 현지 시간 20일 6.84% 상승하면서 86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나이키의 주가를 살펴본다고 하면 그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나이키의 CEO 교체가 시장에서 현재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유림 팀장이 실제로 최근에 나이키 산 적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나이키를 이전에는 좀 자주 구매했었는데 네. 저만 해도 좀 구매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미국 소비자들 특히나 이제 나이키 대신해서 다른 브랜드, 특히나 호카나 요새 핫한 그 온홀딩스의 오온이라는 브랜드를 많이들 사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번 CEO 교체 그리고 나서 나이키의 어떠한 다른 혁신적인 움직임들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